7월 28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16일입니다. 1216일. 자, 어제 1215일 날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홍원 전 총리가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뭐 행동하자, 행동해라라는 것. 정신 차려, 깨어나야 된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호소문인데요. 좋습니다. 뭐 정 총리가 그런 호소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 JBC 뉴스가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정 총리, 지금 이 온 나라가 뭐 전 분야, 나라의 전 분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며 이제 대국민 호소문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어제 이 호소문 발표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요, 와, 전 총리 문재인 실정을 비판하는 호소문 발표했습니다 해가지고 SNS에 엄청 돌리더구만요. 엄청 돌려요. 기분 좋았어요. 와, 정 총리 뭐 이거예요. 정 총리 호소문 발표했다고 좋다고 막 이겁니까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요? 이 자전거 페달 바른 거예요. 이 자전거 페달. 예? 정 총리 호소문 발표 좋다고 그냥 막 좋아할 게 있겠습니까? 좋아요. 기분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2월 초에도요. 2월 3일 날 발표했죠. 문재인을 향해 가지고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의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면서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지난 2월 때. 그때도 우리 많은 이 자유우파 국민들, 야, 드디어 전 총리가 행동하는 이제 우파의 중심으로 설 것이다. 와, 기분 좋다고 막, 야, 이거 하다가 막 와 하는데요. 뭐 다시 말하지만요, 이 애국은 주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국은요. 애국은 뭘 합니까? 돈으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정 총리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76세면요. 입 닫고 지갑을 열든지 아니면 정 총리 또래에 있는 분들이 암이 걸리고 각종 질병이 있더라도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그 일념의 마음으로 지난 4년 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 자유 대한민국, 문재인 뻥 정권 퇴진을 외치었습니다. 자꾸 왜 짜증나게 호소문 메시지나 발표하고 약간 오버하겠습니다. 지랄합니까? 지랄. 소위 말하자면 그냥 동네 산보나 다니고 성경책 들고 교회나 가고 편히 사세요. 왜 이제 와가지고 자꾸 이거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온 나라의 분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이미 폭망했다고. 그리고 또 지난 2월 달에 반자유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의 소신이라 그러면 이 양반아, 이미 문뻥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무슨 뜰끔없는 소리를 내서고 이거 이 태극기 집회에 노는 분들 중에서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야, 정 총리가 정말 우리를 깨우쳐준 대단한 총리다. 그래도 지식인이다. 양심이다고 하면서 가자 가시밭길로 뭐 우리 공화당 노래 놓으면 이거 하는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달라요? 우리가요, 너무 들뜨지 마세요. 들뜨지 마세요. 저는 물론 이런 거 발표 안 하는 인간들보다는요, 정 총리가 한 0.1% 낮지만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뭐 이제 와서 뜬금없이 왜 집에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전직 국무총리도 하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를 역임했던 총리로서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런 걸 발표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정국점에 정 총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정 총리에게 뭘 제안했습니까? 내 변호인을 좀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정 총리가 그래도 검사장급 출신이고 또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어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는 탄핵에 대한 억울한 것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 총리가 딱 거절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하고 자기도 좀 미안한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쉬운 미안한 짓 하면 많은가? 미안한 짓. 춤추고 미안한 짓 하면 많은가? 예? 이 대한민국의 이 우파들 이 쓰레기들 보면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 아쉽다. 아니 이 새끼들아 미안한 짓 말라고 하나. 예? 여기 아닙니다. 신발로마. 여기 아니에요. 미안한 짓 왜 합니까? 미안한 짓 왜 해요? 예? 봐주고 웅뚱한. 지금 4년 전부터 국민들은 지금 행동하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뜬금없는 그러면서 이제 나 눈 감을 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있어서 폭정에 나는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이게 대한 뭐 어떤 침묵을 깼다라고 표창장 줄까? 에라 이 양반들아. 씨. 폰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씨. 아유 답답한 인간들. 안녕하세요. 이 뭐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네요. 아, 씨, 이또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가지고 그러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고 자 오늘 또 이 JBC 뉴스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뭐 반갑게 해야죠. 즐겁게 방송할 겁니다. 즐겁게 방송하고. 뭐 저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세요. 이거 하니까 이 운동되고 좋네. 제가 아침에 이 어깨가요. 글을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뭐 좀 엄살 같지만 제 어깨가 좀 이상이 와가지고 제가 이걸 못 올려요. 50개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도 여기 이 초음파 주사를 맞았는데요. 아까 방송하기 전에도 이제 오면서 초음파 주사를 맞았더니 좀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정신이 뻗어나도 주사 쭉 해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하니까 좀 이래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운동입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이게. 예? 그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많고. 자, 어깨 마사지요. 어깨 마사지 받아서 벌써 풀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좀 상태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앉아가지고요. 10시간 이상 이거 해보세요. 대가리 안 아픈가. 자, 저는요, 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습니다. 이 씨부리는 것들 주디를 그냥 꾸며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정 총리가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왔다. 다행이라고요. 다행입니다. 다행인데요. 애국은 주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국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애국은 행동하지 않으면요, 돈 있는 것들, 우리공화당이라든지 JBC 뉴스에 후원하세요. 그냥 잊지 말고. 저 뻔뻔스럽죠. 후원해달라고 하고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애국 유튜버들도 후원해 주세요. 돈 있는 것들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뭐 잘하니까 있는 것들. 너가 씨발 강남에 있으면서 집값들 10억씩 올랐고 어디 있는 애들 예? 올해 안으로 5억 정도 올랐다고 다들 그러는데 5억 올랐으면 거기서 좀 나라 모야지. 어차피 당신들 땅 안 된다고, 당신들 재산 안 된다고 이 양반들아. 이 문재인 정권 한 번 더 집권하면요, 좌파들 토지 공개년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가지 거 있다고 우리 아줌마들 있잖아요. 3040 아줌마들 다 팔짱 이렇게 해가지고요. 박근혜가 어떻니 개 씨부리던 것들. 아, 문재인 오면 이제 집을 살 수 있어. 아, 우리 이제 전세 이제 끝났어. 아, 문재인 우리 문혜미 달님 좋습니다. 그게 뻥이다고 이씨. 평생 집 못 산다고. 내 돈 가지고 은행 가서 찾으려도 이 돈 어디 씁니까? 내가 가끔 해요. 씨발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씨발 뭐 하냐? 그렇잖아요. 어디 씁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어디로 돌립니까? 개뿔 뜯어먹는. 자, 나라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한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냥 공산화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 문파를 지지하고 옛날에 사통팔통 이렇게 했던 애들요. 아이고 이제는 그냥 그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들을 보고 싶어요. 사실 저 같은 놈은요, 공산화돼도 안 잡아가요. 왜냐하면요, 반동들이 잡혀갑니다. 반동들이, 기회주의자들이, 위선자들이, 거짓주의자들이 잡혀가요. 저 같은 놈은요, 안 잡아갑니다.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 폭삭망하고 공산주의 돼가지고 달림하고 막 개지랄 떨었던 것들 우리 애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에서 해가지고 걔들 그냥 마침에 자고 올라가지고 충성하고 학교 갈 때 이지랄하고 다니면서 이런 나라를 한번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복수라고 봅니다. 복수. 이 복수의 원칙은요, 상대에 대한 그게보다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던 자들, 그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 공산화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끝장나게 돼요. 그리고 이 침묵하는 것들, 돈 있다고 침묵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들 또 태극기 들어서 야, 서울 차가 너무 막혀 라는 것들, 그 시부리는 것들, 그들의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걸 한번 보고 싶고요. 진짜 난 보고 싶어요. 차라리 공산주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래저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이 병신들 못 깨어나는 거예요. 이 소위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저는 복수를 하고 싶어요. 복수. 그래야지 이 어깨도 머리도 가슴도 틀리고 안 아플 건데요. 그들의 통곡 소리들, 그들의 어떤 후회스러운 것들, 절절한 것들을 꼭 듣고 싶어요. 제 소원입니다.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빨리 공산화되는 거. 문법 잘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얼마나 잘해요. 윤미향이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지금 요새 좌파들.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 천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육군사관학교 이전, 또 태릉 골프장 이전, 모든 것들 다 이전, 서울대 이전.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서울대 가는 확률이 수험생들, 예를 들어 한 65만 명 수험생 중에서요, 한 0.5%만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0.5%. 그럼 나머지는 다 이 서울대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울대 폐지론 자체는 이 개돼지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자기들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이 지식 공부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저도 제 애가 서울대를 다닙니다. 서울대를 다니는데 서울대를 다니는 애들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이 국민적인 확산이 되지 않느냐. 또 그들은 어떤 보일 때는요, 절대적으로 이 개돼지 국민을 청년을 위한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권층 자체 공부 열심히 하고 자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학생들을요, 이들은 없애버리면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민노총 일자리 그런 것들 뭐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데모하고 때리 부수는 폭력적인 애들이 사회 진출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이 계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완전히 화이트 칼라가요. 이제 계급 이거는 노동자들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요. 너무 시키지 마세요. 너무 시키지 마시고 그냥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랍니다. 1인 지상 만인 지상. 이 말 속에는요, 두 갈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래로 만인이 있다는 뜻처럼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고요. 또 위로 바라보면 딱 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인데요. 이런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정홍원 전 총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첫 정부 출범할 때 초대 대통령 총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탄핵 후에 박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입니다. 이제 12월 9일 날 2016년도. 그로부터 이제 12월 사흘 뒤니까 9시 11일 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좀 이래 변호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정 총리가 딱 거절했습니다. 딱 거절한 이유가 자기는 뭐 이 사무실에 법률서적 한 건도 없고 수족도 없다. 성격상 이름을 걸어 놓는 식은 안 되고 다 파악하고 지혜해야 되는데 체력 문제 등 아무리 봐도 여건이 안 되더라라고 그 이유를 달았습니다. 뻥이다고 이씨. 법률서적 하나 없이 체력도 안 되고 다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 양반 이게 진짜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면서 이 국민 여러분께 진실 규명도 되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전하는 요구 주장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면 일시적 분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반민주, 반자유민주, 반헌법적 사상 소유자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리고 올 초에 문재인에게 일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국정 운영은 총체적인 거짓, 파탄, 실정, 그리고 이 국민의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하며 이거 씨가 뭐야 이거 객관적 호소문입니까?
정 총리 1인칭으로 적으세요. 괜히 객관성을 가지고 이딴 글들 적지 말라고요. 예?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 양반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 총리 무슨 노력을 다했어요? 무슨 노력을 다했습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탄핵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 총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 침묵을 지킨 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한 자가 누굽니까? 한교안이, 정홍원. 나는 배신 안 했다고요? 그래도 뭐 성명산약 발표했다고요? 뻥이다고 이 새끼들아. 뭐 엉뚱한 소리하고 뭐 문재인이 취임사가 대통령의 취임사를 모두 헌이 됐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현실은 적폐청사 미망 인민재판 같은 정치법을 하고 있다. 이거 모릅니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없죠? 이거 없는 분들은요, 수준 못 따라갑니다. 이 방송 수준 못 따라가요. 대한민국 저쪽에 거제도에 사는 우리 날개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경기도 여기 파주의 카라쌤, 또 저쪽 부산에 우리 할매들, 자갈치 할매들, 예? 너 이 가서 그 교육 받아봐라고. 당신보다 얼마만큼 많은 정치적 식견과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흔히 꿰뚫고 파고하고 있는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 내가 일문일답 내가 테스트 해보면요, 당신 따라오지도 못한다고. 이 양반아. 시장 와서 자꾸 뭐 그런 소리. 그래서 어제도 뭐 24분짜리 영상입니다. 거기에서 뭐 상식법 아닌 심의 정의가 됐다. 몰랐나고.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에게 변호인도 좀 해달라 했지만, 그렇잖아요. 뭐 나는 법률 책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 자빠지고 앉아있네. 신발로마. 진짜 말이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발로마입니다. 예. 국가안보, 경제, 외교, 정치, 사회 8개 분야 현장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열이라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 칼잡이 할 때 토사구평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이 양반아. 예?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성추행 의혹 사태, 오거돈, 박원순, 라임, 오티머스 각종 금융사건 등을 이제 거론했는데 그 덮을 줄 몰랐냐고, 이 양반아. 몰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또 뭐 준엄한 이 국정실장을 확실한 목소리를 거부해야 된다. 정부의 폐악은 잘못은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네가 앞장서라고. 총리 했잖아요. 검사장 했잖아. 대한민국에 온갖 혜택 다 받았잖아. 왜?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가지고 당신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용이 없는가? 예? 나이가 뭐 76세이기 때문에 단식 못 한다고 삭발할 용이 없는가? 예? 거기서 분수대 뛰어들 용이 없는가? 정홍원이가 제일 큰 패착은 한교안이를 밀고 한교안이를 국무총리 앉혔다는 것들이지. 예? 거기에 대한 책임질 일이 없는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개새끼들 그냥. 내가 잘못했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게 문제라고, 이 개새끼들아. 뭐 정 총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다 개새끼들 위해서 이야기하는 개새끼 표현입니다. 짜증나잖아요. 이런 거 들면요. 정권의 현정 질서 파괴와 민생 파탄을 초래하고 목소리를 거부하고
사회 지도층과 각민 각자 이치에서 국국의 목소리를 더 높이자. 국국의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다고. 뭐예요? 마리아 막걸리야. 내고 안 있습니까? 당신만 내면 된다고, 이 양반아. 당신만. 내일 우리 공화당 당원들요. 내일 정홍 전 총리한테 입당서 빨리 보내세요. 보내주세요. 입당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그 거리 행진할 때 태극기 들게 하세요. 선동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냥. 지혜주의적인 이 호소문이라든지 또 이런 걸 올려가지고 괜히 내가 어떤 지식인 척, 침묵하지 않는 지식인 척이라고 티내지 말라고. 확 짜증난다. 그냥 짜증납니다. 순간. 예? 자, 어제도 제가 어제도 제가 집회 사진 이 19장을 대방출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앞으로 정 총리 당신 이거 앞에 여기 이 태극기 앞에 들고 앞장서라고, 이 양반아. 네? 그리고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네. 황천길, 김대중, 김영삼 파한대수 8살 때 김현미 8살이었습니다. 예? 또 신발이 민심이다. 민심이 신발이다. 이거 앞에 태극기 들어봐라고. 정홍 총리. 존경하는 정홍 총리님. 예? 신발은 이거 조작은 순간이 해가지고 제가 이거요. 보세요, 이거요. 제가 사진 제가 들고 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집회 사진 다 찍고. 예? 이게 여론이거든요, 이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태극기는 하나다. 탄핵 무효. 네? 가짜 보수, 위선 보수는 우리 공화당의 적이다. 맞잖아요. 네? 저에게 신발을 던져주세요. 문재인 이마에 신발 자국. 탄핵 무효 포기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 중단하라. 이게 이제 대박이가 이제 저를 찍더라고요. 제 허벅지 찍더라고요. 제가 대박이 TV 이제 원래 찍었는데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래 참 내가 이게 JBC 뉴스요. JBC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 공화당을 위한 뉴스 같아요. 우리 공화당 얘기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 공화당. 지금 전부 우리 공화당. 이 최근 많이 본 기사도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맞잖아요. 속보 예? 우리 공화당 집회 관련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게 우리 공화당한테 광고료 협찬 좀 받아야 된다, 이거. 예? 그저께 집회 사진 또 이거 올린 거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 예? JBC 뉴스가 완전히 우리 공화당 매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론 선배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칼라면 하나 좀 적어주세요 했더니 들어오더니 니는 우리 공화당 신문이냐고 이러더라고요.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되게 정렬하더라고. 한번 적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 JBC 뉴스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
우리공화당 파리하는 JBC 뉴스, 또 JBC 인터넷 신문도 우리공화당 파리하고요. 야, 막 우리공화당 아니면 기사가 없는지 막 전부 우리공화당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JBC 뉴스 뭐 그냥 인터넷 신문 뭐 그냥 땅 팔아가지고 신문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공화당 뭐 저기 협찬 광고나 좀 해주세요. 예? 협찬 광고나. 지금 뭐 힘든데 협찬 광고에 우리공화당 뭐 다른데 이 광고 잘했잖아요. 광고 잘하던가 보니까 예전에 뭐 그냥 광고하고 막 그냥 확 해주던데요. JBC에서는 안 해줘도 됩니다. 왜 우리공화당 많이 싫으냐? 우리공화당 얘기가 맞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공화당이 또 자리를 주기 때문에 싫고. 아이고 다른 데서는 왜 안 주냐고요? 왜 안 싫냐고요? 다른 데 자료 주세요. 저는 자료 주면 다 실어줍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조원진 대표가 친중이다. 조원진 대표가 시진핑의 지시를 받고 있다. 중국에 이 돈을 숨겨놨다.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단독 보도 확실하게 보도해 드릴게요. 저 다 해드립니다. 예? 다 주세요. 우리 공화당이라고 뭐 내가 봐줍니까? 안 봐줘요.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니고요. 또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조원진 대표가 지금 현재 행동하는 양심, 정치인으로서의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존중을 해주는 거죠. 지지와 존중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조원진 대표 단독 중국에 숨어놓은 100억 숨겨놓은 자산이 있다 해가지고 좀 제가 좀 보도하도록 해주세요. 한 명도 연락 안 와요. 한 명도 연락 안 와요. 왜 연락 안 옵니까? 예? 방송 못 봤다고요? 그럼 제가 공지할까요? 제보를 받습니다. 조원진이가 친중이라는 이유와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예? 빠기 바빠요. 왜? 우리 공화당에서 또 약간 팽당하니까 또 깝니까? 섭섭해요? 섭섭하니까 까요? 섭섭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시양반 루킹 소리 하는 식으로. 당신들 나라 구하려고 태극기 들었지. 조원진 대표를 왜 태극기 들었냐고요. 툭하면 조원진 대표입니다. 조원진 대표가 어째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가라. 집에 가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말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사기고 구속이 억울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실정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의 집합체가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럼 그 분노의 집합체로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인간들 다 있더구만요. 하겠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사람들 모습 보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네요. 친중이면 국회의원 당선돼야지. 친중이면 여론 조작해가지고 조원진 대표가 지금 대통령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진핑 도와주면 대통령 안 됩니까? 알아요? 맞잖아요. 우리 공화당에서 신발 여사 변호사도 대줍니까? 당신이 되세요. 당신이. 보면 이 올라가는 거 보면요. 아이고. 참.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요. 우파들은 섬뜩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의 칼 같은 날카로움이 이제 일상입니다. 일상. 인간의 근본이 파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진실은 자취를 감추었고 거짓과 날조된 왜곡, 정오와 분노, 이글거리는 공격에 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공격 많이 당합니다. 어쩌면 내가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라는 반성도 합니다. 또 제만의 판단에 대한 잣대가 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 독선을 주입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오직 문재인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석방이라는 우선적 가치가 제가 지향하는 게 옳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JBC 뉴스는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밑바탕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그 어떤 절대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지만 제가 시각차를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와 문재인 퇴진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다양하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하나의 뉴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뉴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상적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에 대한 JBC 방송은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자, 모두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착각과 무지, 우리는 가슴보다 머리를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도덕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성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할지라도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공감, 또 분노, 또 혐오, 사랑과 같은 이 직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숙고 이런 것들은 추론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 공감에 관련된 부분들,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관련된 반대하는 자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JBC 뉴스에 대해서 우파 분열 방송이다라고 지적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또 세상에 대한 비유, 고정관념 등이 각각 의식 속에 담은 분명히 우리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판단 잣대가 결국 탄핵 정국 이후 저만치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대재앙을 맞았던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해진 탄핵에서 비롯됐습니다. 만약 탄핵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정홍 총리의 제가 조롱하는 비웃는 이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조국의 윤미향의 추미애에 분노하지도 않을 겁니다. 각종 집회도 없이 우리는 일상 가족들과 오선도선하게 물론 코로나가 있지만 휴가도 보낼 겁니다. 그러나 탄핵을 지지하는 저들을 보면 저는 돌변합니다. 그들 자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속에서 위장 보수 우파들 속된 말로 밟아 패 죽이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내세우는 입장이 좀 더 가격하고 또 독선이고 노골적인 천박함을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이 노골적 천박 앞에서 이런 막무가내 좌파의 어떤 그 쓰레기들 앞에서 정홍 총리의 호소문, 논리, 주장이 얼마나 어리숙한 개념입니까? 저는 반문해 봅니다. 과연 모두에게 귀가 열렸을까요? 정호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이 박힌 이 정호만이 지금 분노만이 여러분들이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유보수 우파라는 분들이 낫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보수고 좌파고 진보고 우파고 간에 그것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보수파가 뭡니까? 그 개념 정리가 뭡니까?
한국이 어떤 이 사회, 서구 사회는요, 이 보수의 결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보수들은, 한때 태극기를 들었던 자들은 변신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닌 다른 쪽 이슈에 매몰 되고 갑니다. 이렇게.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던 분들도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화당 지지하면 거구입니까? 제가 거구예요. 그리고 친박근혜입니까? 우파의 적은 어디냐면요, 바로 우파에 있습니다. 저는 우파는 치열한 논쟁도 없습니다. 오직 비방과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 집회에 대해서 폄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개소리나 내뱉는 자들. 좌파는 논리적 싸움을 즐기지만 우파는 상대와 생각이 다르면 비방합니다. 지금 형국은 체제전쟁입니다. 그 순수하고 이성적인 감성을 드러내면요, 빙신소리 듣습니다. 정홍 총리처럼 갑자기 뜬금없는 저런 호소문을 발표하면요, 그건 소위 말하자면 또 다른 회색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배려와 이해도 그도 차이됩니다. 그만하고 오만하고 잘난 척 태도를 버리고 안주안가 나태함도 버려야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먹고 살 때 생기는 한간 인간성의 표출이지 도덕적인 윤리적 행위는 아닙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이냐 민중민주이냐를 놓고 대결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김정은이 합작 사회주의에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 것인가, 지금은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치열함과 독함을 가져야 되는데도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 방식을 놓고 우리는 그저 시기, 질투, 비난만 합니다. 자, 1차 체제전쟁에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했고 지금 2차 체제전쟁도 문재인이 승리를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어떤 업무를 꾸밀겠습니까? 한 시대의 정권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 어느 것이 중요하고 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징후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정홍 총리의 저런 발언들을 들으면요,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정류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용만 합니다. 신용만 하고요. 혁명의 기운이 유럽을 휩쓸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혁명을 목표로 투쟁을 하던 운동가들이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자비판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혁명가가 새치엇을 통해 선동과 카리스마를 움직인다 그러면 쉽게 타락합니다. 저는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바로 호소문 따위를 문장으로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할 경우에는요, 또다시 국민들은 헷갈려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행동하는 양심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에서 편안하게 커피잔을 들고 글을 적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팩스를 돌리고 이딴 짓거리 개새끼들아 뽕이라고, 그것은 한갈답니다. 대한민국 자유는 백척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누릴 때 여비서를 통해 가지고 팩스를 보내고 언론에 알리고 한가하게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보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이 문재인 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 소위 대한민국은 지금 민초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백척간두 위기에서 있을 때 숨지겼던 비열한 자들이 평온을 찾으면 그 자리를 되차지하려고 자빠지고 앉았습니다. 촛불 강풍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을 시키는데도 이 땅의 지식인들이 침묵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이후 이 대한민국 어떻게 길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들은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침묵을 대신해서 정치의 정자도 몰랐던 민초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무관심을 일관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 근간을 무너뜨리는데도 침묵을 했습니다. 자유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가 파괴되고 국가 파탄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아니만 생각하고 아주 이선적이고 기만적이고 때로는 정의로운 척 때로는 진실자인 척 하나같이 입을 닫고 침묵의 안전지대로 여전히 피신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규환이 같은 개호루 천벌을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짓 선동에 의해 가지고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지식인들이 이런 마녀사냥을 알지만 촛불 강풍의 돌파에 두려워가지고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지금 장의 늪속을 완전 빠뜨려버렸습니다. 지식인이 여전히 침묵하고 행여 이익에 대한 비판할 경우 보복이 두려워 눈을 닫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왔어. 마음껏 하세요. 생명사 한 장 달랑하면요. 그것이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어떤 의무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까? 뻥입니다. 뻥. 세상 요시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호소문에 와 하지 마세요. 그런 호소문에 그냥 아이고 아싸 호소문 나왔다 해가지고요. 요거 하지 마세요. 요거. 예? 아, 요새 뭐 자전거 많이 타네. 울렁 돌아 울렁 도네. 하지 마세요. 가정스럽습니다. 가정스러워요. 오늘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한테 입당원서 보내주세요. 대형 태극기 앞에 서서 들고 앞장서라 하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납니다. 나옵니다.